자, 오늘은 594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정렬의 세 가지를 공부를 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렬의 세 가지를 주를 보고 다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593페이지의 정렬의 세 가지 읽고 넘어가거든요. 정렬의 세 가지는 첫째는 분별이 없어 고요하고 지극히 고요하여 죄가 없기 때문에 번뇌에 가까이 고통을 받으려 기꺼이 머무른 정렬. 둘째는 공도를 이끌어내어 바라는 정렬. 셋째는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정렬이며. 자, 이 정려가 고요할 정자 생각 여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고요해졌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정을 얘기를 합니다.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본성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 마음의 본성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마음 작용이 멈춰졌을 때 그 마음의 본성인 공성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 지혜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94페이지 줄을 보죠. 유가사질은 정여품에 의하며 다음같이 말한다.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법의 즐거움에 머무른 정여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이 갖는 정여는 일체의 분별을 멀리이고 능히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일으키며 최고로 지극히 고요하고 모든 사랑스러운 맛을 예이며 일체의 모양을 없앤다. 마땅히 한다. 이것을 보살의 현재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정여라고 이름한다. 이 정여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기 이제 유가사절은 정여품에서는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마음의 고요함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 마음이 우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기 혹시 잠 잘 자는 비법 알려기 드릴까요? 우선 가르쳐 드리죠. 잠을 청하실 때는 몸에 힘을 다 빼셔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웠을 때 몸에 힘을 다 빼고 편안하게 있어야 잠이 잘 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연습.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잠 잘 오는데 실제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참회를 많이 합니다. 참회를 많이 하면은 잠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율 낭독을 하거나 또는 포살에 참여하거나 이러면은 잠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힘을 다 빼고 편안히 그냥 누워있으면 저도 잠이 와요. 네. 그게 왜 그러나 편안하다고 하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몸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제가 괜한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몸의 기운이 일어나면 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몸이 힘을 빼면은 기운이 안 일어나고, 기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온다.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분별을 예했을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재미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모든 사랑스러운 맛을 예이며 이랬습니다. 이 맛을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맛은 음식만이 맛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탁구를 쳐도 그것은 맛이 있고요. 당구를 쳐도 맛이 있고, 노래를 부르도 그게 맛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정권에 그냥 목을 매는 것도 거기도 정권에도 맛이 있어. 세상은 전부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법문하는 것도 맛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랑스러운 맛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체 모양을 없앤다. 자, 일체 모양이라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야만 모양이 생겨요.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건 표상작용이잖아요. 표상작용. 이미지가 일어나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이제 사작용인데, 이 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난 상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하기도 하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일어나면 분별이 다 여의버리면 일체 모양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가 현재 법에 대한 줄거리예요. 그게 첫 번째 정렬하고 일어나는 이유가 겁니다. 자, 둘째는 너희 보살이 등지 공덕을 이끌어내는 정리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이 갖는 정령을 가까이 뛰어나고 불가사의하며 할 수 없는 10가지 힘의 종성에 보습되는 등지를 능히 이끌어내고 능히 머물게 한다. 모든 성공 독가는 등은 그 명칭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생략해 버렸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등지라 하는 것은 같을 등자에 가질 진자예요. 이 등지도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인데 이제 등지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뜨거나 가라앉지 않는 걸 등이라 그럽니다. 가질 지자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서 뭘 이제 10가지 힘의 종석에 볼 때는 등지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하고 있죠. 등지가 그러니까 정려가 등지 공덕을 이끌어낸다 했는데, 공덕이라 하는 말은 정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정을 얻게 되면 정신적인 힘을 얻습니다. 정신적인 힘을 얻는데 여기는 10가지 종성의 힘, 이걸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자, 셋째는 이제 자세한 걸 생략했어요. 셋째는 유정을 이롭게 하는 정령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에 의지하는 정령은 모든 유정에 대해서 능히 이익을 이끄는 여러가지 사업을 돕는 것이 되어 능히 고통을 없애주고 능히 이치대로 해설하며 모든 유정에 대해서 마음에 따라 잘 움직이고 중생을 위해서 신통력을 놔둬서 방편으로 이끌어 보습합니다. 자, 이게 유정을 이롭게 하는 선정이란 뜻.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게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고통을 없애준다. 뭐 이치대로 잘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요함이 있으면은 깊은 이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들떠있는 마음에서는 법을 설하기 힘듭니다. 얘기하자면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 고요하면은 고통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유정의 마음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신통력을 놔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정력, 선정에 의해서 신통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통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오신통을 얘기 많이 하죠. 타신통이라든지 천이통,
무진통, 육신통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무진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더라? 응? 전암통, 신족통 다 나온대. 예. 신족통은 어떤가 하면은요. 신족통은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벽을 그냥 막 이렇게 뚫고 나간다든지 동물로도 막 변화하는 거 이런 걸 신족통이에요. 그걸 잘 하는 이가 누가 밀라레파예요. 신족통이 아주 달통하시는 거죠. 밀라레파. 몸의 구성 요소인 4대에 통달하게 되면은 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밀라레파 10만송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밀라레파를 전송했는데 그 다음날 막 3개월 동안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승님 어떻게 됐을까? 이 3개월 동안 전부 다 이 부절이 통신두절, 요즘 말하는 왕래두절.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까?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들을 이제 편성해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바위 위에 포범이 한 마리 앉아 있다가 긴 하품말로 하면서 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포범을 보니까 우리 스승님은 이제 저 포범에게 잡아먹혔을 거야. 그러니까 뼈 조각이나 옷가지 정도라도 찾아야겠다 하고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사람 발자국도 포범 발자국 옆에 사람 발자국도 있고 그렇거든. 발자국 뚝 따라가다 보니까 둥굴이 있는데 둥굴 안에 막 노래가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밀라레파라. 마을 사람들 오는 줄 미리 알고 음식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서 줬던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냥 아직까지. 그러니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보다 포옹을 봤는데 스승님이 아마 잡을 맥키스를 생각했다. 이러니까 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걸 어떻게 포범을 그렇게 몸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4대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저희들이 드린 건 그대로 있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전쟁이 들어가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도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신족통이죠. 거기에 보면은 천안통 멀리 보는 것, 천이통은 도저히 인간의 소리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 천사의 신들의 소리가 있는 것,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알아채는 것, 이런 거죠. 타심통 그러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성격선 이야기도 있고, 타심통. 대삼장이라는 해충국사의 대학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해충국사하고 대삼장 법사하고 하는 얘기를 해보죠. 인도에서 이제 대이라는 이제 삼장 법사가 이름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황제가 대이삼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잘 아니까 타심통이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해충국사 한마디 했어. 이 대이삼장이 훨씬 훌륭하고 그좀 본받아라고. 해충국사 가만히 생각하면 좀 열받는 거야. 내가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대이삼장한테 갔어요. 당신이 타심통을 그렇게 잘 한다며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오. 아니 199의 국사가 어찌 산에 가서 원숭이하고 같이 희롱하고 놀고 있습니까? 제목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내가 어디 있지? 아니 어떻게 스님께서
저게 물놀이 한 데 가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 막 물놀이하고 이런 배 타고 한 데 가서 스님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요. 뭐 제법이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 내가 어디 있지? 딱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스님을 해충국사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매에 들어가버렸어요. 무심산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찾을 수 없어요. 그때서야 제3장이 이제 해충국사에게 참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선정이에요. 이 선정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또 공부를 또 하죠. 이 신통력을 놔둬서 방편으로 중생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가축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셋진에서 대성논석에서는 편안히 머무는 정려는 이로 인하여 능히 현재의 법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그러니까 정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 법에 대한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죠. 이끌어내는 정려는 이로 인하여 능히 6가지 신통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 정려라 하는 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6가지 신통을 이끌어낸다. 해야 할 바를 성취하는 정려는 이른바 이것이 의지함으로 해야 할 바, 유정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우성의 섭 대성론석에서는 편안히 머무는 정려는 현재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만 악연 아이를 여의고 청정을 얻기 때문이다. 이 정려 선정의 상태는 말이죠. 무아의 상태고 공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만 악연 아이를 여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만 악연 아이라 하는 것은 되게 이게 말라식의 번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은 이 잠재되어 있는 그 말라식의 번뇌까지 자아관념까지 여인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끌어내는 정면은 6가지 신통등 뛰어난 공통을 능히 이끌어냅니다. 해야 할 바를 성취하는 정면 모든 유중의 무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 간난, 질병, 온갖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일을 능히 없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의 3가지는 결국 뭔가 하면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법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고, 공덕을 이끌어내는데 알고 보니 육신통 같은 신통을 드러내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굶주림, 간난, 질병 또 온갖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일을 능히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을 이롭게 한다 하는 거죠.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자면은 그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써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또 부자 사람들하고는 수명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10년 이상 수명이 차이가. 그는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써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왜 수명이 짧은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렇다고 신문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일에 이 법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이런 그 수행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지위 있고 하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뭘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뭐가 있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거고,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더라도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 특히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내용이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 무소득을 깨닫는다. 깨달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삶을 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정려 선정만 얻어도 여기에 지금 간난, 질병, 굶주림, 온갖 두려움 이런 고통스러운 능이 없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럼 단지 내가 가난하고 가난히 살고 부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지은 가보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하게.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594페이지요. 대성함이 닮아 잡지론에서는 현재 법의 즐거움이 머무는 것, 신통을 이끌어낸 유정을 희롭게 함은 순서대로 세 가지 맡아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야, 이건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선정이라 하는 이 세 가지 힘이 있다. 현재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것, 선정. 그다음 신통을 이끌어내는 것, 육신통, 유정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선정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말하자면. 또 현재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자면은 법이라 하는 거는요. 이 법이라는 거는 간단한 한 가지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상에 대한 얘기죠. 이 무상에 대한 법을 잘 알면은 우리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생각을 다 놓아버린다. 네, 집착하는 마음, 감정을 다 놓아버린다. 얘기하자. 그런 상태와 선정의 상태가 거의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선정을 넣는다면은 바로 그런 법이 저절로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해라든지 살아가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되게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런 잘못된 오해에 휩쓸리고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그 배경이 잘못된 알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잘못된 알을 바른 알으로 돌렸을 때 바른 알이 지혜예요. 지혜는 망상이 없거든요. 망상이 없는 상태와 선정의 상태는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법이 잘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정을 닦는 걸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첫째는 효모나 근태가 없고, 야, 좋네요. 이 선정을 닦으면 효모감이나 근태가 없습니다. 덜 새롭다 얘기죠. 둘째는 모든 해야 되는 바가 많이 성취되면 자기가 하는 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셋째는 대중을 다스리는 업이다 라고만. 대중을 다스리는 업. 선정을 얻은 사람은 대중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좋네요. 야, 꿈이 당깁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그 판디타라마라는 센터에서 우리 볼 때 아주 특이한 분을 한 분을 봤어요. 외모는 그냥 일반 그냥 그 미얀마 스님이고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거기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스님인데 그런 스님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나이는 젊은데 뭔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에 근데 현음 스님한테 물어봐요. 저 스님은 누구냐 이러니까 사야도라 그래요. 그쪽에 사야도는 큰 스님이라는 뜻인데 알고 보니까 최소한 수다원가를 전덕하신 스님. 딱 보면 표가 나요. 일반 스님과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표가 났는가 하면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매우 고요하다. 굉장히 고요하다. 예,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남다르다. 그게 딱 눈에 띄어서 물어보면 그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을 얻은 분들은 내 보면 굉장히 고요해요. 막 뒷박질 하더라도 고요함을 느끼시고, 계율을 잘 지키는 딱 본 모습을 보면 아주 청정한 기운이 나오고요. 지혜를 얻으신 분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이제 성향, 그분이 뭘 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렇고요. 바꾼 말합니다. 진제 번역본 섭 대성 논석은 현작 번역본인 세친의 섭 대성 논석과 대체로 같으며 번거로울까 염려되어 서술하지 않겠다. 대성장 경론에 의하면 유곽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랬는데 이건 거의는 생략입니다. 자, 595페이지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지혜의 세 가지입니다. 지혜의 세 가지는 첫째는 세속을 반연하는 지혜, 둘째는 성의제를 반연하는 지혜, 셋째는 유정을 이롭게 함을 반연하는 지혜다. 이게 이제 지혜 세 가지는 바로 반야바라밀이죠.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 다 세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자, 이게 지혜 세 가지는 세속제를 반연하는 지혜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세속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 언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반연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세속제를 볼 때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그걸 인식하면 그 인식하는 마음은 지혜라는, 반연한다 하는 것은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의제를 반연하는 지혜는, 성의제는 뭔가 하면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보고 있을 때 공성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정을 이롭게 함을 반연하는 지혜다 이랬죠. 유정을 이롭게 하는 지혜라 하는 것은 반드시 자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비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유정을 어떻게 이롭게 하느냐, 이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는, 무지를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정을 이롭게 하는 함을 반연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번뇌를 없애주는 건 다 자비심이죠. 그러면 주 1번이 아니고 원칙소 596페이지 원칙소 1번을 공부해보죠. 반야바람 일단 세품류를 밝히는 것이다. 유과사주론의 해품에는 두 가지 세품류가 있다. 첫 번째 세 가지 지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아야 할 바의 진실에 능히 수순해서 깨닫는 지혜이고, 둘째는 다섯 부분의 학문가, 오명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결정하는 지혜이며, 셋째는 모든 유정에 대해서 이롭게 하는 지혜이다. 해석을 하면 처음의 하나는 진실을 반연하고, 자, 진실을 반연하는 것은 바로 진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속죄 진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 진제. 이제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예술적으로 점점 변해가죠. 내년 4월달에 울산에서 전시하게 됐어요. 했는데 요즘 열심히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마도입니다. 제가 달마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마를 그리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냥 연습 중인데 지금 거의 한 50%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달마도가. 그러니까 이 지원표 달마입니다. 창의하셨어요? 예? 창의하셨어요? 제가 하면은 남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다르지.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걸 예? 잘 드릴 거예요. 달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는 딱 들고서 해보세요. 예, 한번 그래, 잘 붙으면 돼요. 한 번에 합니다. 예, 한 번으로 된다고.
스님 그렇게 한 번 되실 거예요. 아니 엉뚱한 얘기인데 그 저기 작년에 서울서 전시했잖아요. 네. 전시한 것을 저기 그때 누가 그 글씨를 판각을 했어요. 판각했는 것도 서울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작가가 가져왔습니다. 얘기하자면. 가져와서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세 분이 찾아왔는데 제가 벽에 걸려있는 그 선자 있잖아요. 선자요. 선자 쓰는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를 보더니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 써줄 수가 없느냐고. 왜 그러냐. 판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 뭐. 저희 이제 그래도 큰 종이 작은 종이가 썼어요. 6장을 썼습니다. 6장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를 가져가라 했더니만 세 사람이 5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 좋대요. 아니 한 번 실수할 뻔도 한데 뭐 그냥 별로 좀 같지 않는데 한 장을 딱 붙여놨어요. 자,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러네 하고 붙여놨는데 그 장기 수행하시는 분 중에 한 번 딱 보더니만 자기 달래요. 줬어요. 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왜 그걸 글씨도 제대로 못 쓴 건데 가져가느냐. 자기는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 글씨를 볼 줄 안 돼요. 그게 좋다. 내가 6장 다 가져가. 진짜 하나인데. 근데 낙관도 안 찍었는데. 그래 어쨌든 글씨는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글 쓰는 것은. 아니 글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썼는데 글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전세의 습인가. 자, 진제 속죄 봅시다. 이 진제는 말이죠. 궁극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궁극적 진리. 요즘 말하면은 요거는 자 그 세속적 진리죠. 세속적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자 얘기를 하느냐. 세상을 볼 때 이 두 가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속죄는 현상에 대한 얘기고 진제는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면 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속적 진리는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를 얘기하죠.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게 이제 궁극적 진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습니다. 말과 생각을 완전히 떠나 있는 거고 여기는 바로 은설의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속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칭을 이제 하나 붙이잖아요. 명칭을 붙이면은 그 명칭 붙인 사물들을 다시 살펴보면 전부 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속죄와 진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 진리의 공은 속죄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고 중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제 이건 지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공은 말이죠. 공이라 하는 건 상호 의존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을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차자는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자 자체 이게 이제 그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건 여러 가지 원소에서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 손에 지어져 있듯이 이렇게 손과에도 상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자는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려면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물레가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고 또한 가마 불이 필요하고 사람 정성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이 상호 의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은 반드시 해체되게 돼 있고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자를 딱 보면은 바로 공성이 드러납니다.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상호의존하고 이 차자는 제 속이 속죄입니다. 속죄인데 이 속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공성이 드러나는 궁극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진리에 의해서 공성에 의해서 일체법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속의 시각에서 봤을 때 궁극적인 진리가 잘 드러나는 거죠. 인간은 오온을 이루어졌잖아요. 색수상행식이단 말이에요. 색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고 수상의 정신작용이 오온이 5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이다. 5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체가 진행됩니다. 해체가 진행되는 게 뭡니까? 넓고 병도 죽음이라고 죽음을 해체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자아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자아가 없다 하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잘 알다시피 이제 대선 정국이잖아요. 그죠? 대선 정국인데 지금 제인군하고 근혜양이 지금 맞붙었는데 만일에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게 생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 되겠다 하면 대통령 딱 돼야 돼요. 자아대로 자기 움직임 대로 하면 그러면 4천만 국민 같으면 다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몇 명? 4천만 명이 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붙어도 분명히 한 사람은 떨어질 건데 안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중풍 걸렸다면 몸이 막 떨고 있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면은 중풍 멈춰! 이러면은 몸 떨는 걸 딱 멈춰야 되면 안 돼요. 계속 떨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거야. 얘기하자. 그래서 인간의 오온이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락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자아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속죄예요. 오온은 속죄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게 뭡니까? 자아가 없는 무아가 궁극적인 겁니다. 그 진재예요. 그래서 인간에 이 2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도 2가지 다 있는 거죠. 자, 사회에 2가지 다 있는 게 뭡니까? 자, 대선 전국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이제 그 유세 다니고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속죄죠. 그죠? 속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아가 없죠. 없으면 뭡니까? 진재입니다. 사회에도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라든지 이 뭡니까? 우주도 뭔가 하면 현상은 전부 다 속죄. 그래서 모든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속에는 실체가 없다. 주자는 자아가 없고 내자는 게 없는 공이죠. 진재인 거예요. 항상 이 2가지 시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속죄와 진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 속죄에 대해서 상호 오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잘 반영해서 알면은 지혜. 진재의 공성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인식해서 알면은 지혜인 거예요. 안 그래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래서 처음에 하나는 진실을 반영하고 하는 건 공성을 반영하는 걸 얘기하고요. 다음에 하나는 세속의 자신이 이익을 반영하며 이런 건 세속의 이익을 반영한다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 그 속죄를 얘기하죠. 나중에 하나는 세속에서 타인의 이익을 반영한다. 예, 타인의 이익을 반영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유형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5부문의 학문이고 곧 4명 등의 학문이다. 4명 하는 것은 인명을 얘기하는데요. 분리인식론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4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명도 있습니다. 의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의사, 의학입니다. 그리고 뭐 청문도 있고요. 거기는 또 그 문장에 대한 학문도 있고 이러니까 등등 한 5가지가 돼요. 그래서 등 해가지고 끊어버렸죠. 3가지 분류는 이익을 이끌어내는 법의 분류, 이익이 아닌 것을 이끌어내는 법의 분류, 이익이 아니거나 이익이 아닌 것을 이끌어내는 법의 분류이다.
자, 이렇게 했네요. 다음 세 가지 지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매우 심한 본말을 능히 아는 지혜고, 자, 이 매우 심한 본말을 능히 아는 지혜는 뭡니까? 진제죠. 둘째는 유정을 조목하는 방편을 능히 아는 지혜며, 셋째 알아야 모든 경계를 잘 알아서 자기가 없는 지혜다. 해석하면 처음에 하나는 법공의 지혜, 법공의 지혜는 분모의 지혜입니다. 다음 하나는 인공의 지혜, 유정을 조복하는 방편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인공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아공의 지혜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는 두 가지 공을 모두 정덕하는 지혜. 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알아야 할 모든 경계를 잘 알아서 장애가 없다 했으니까 장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장애냐 하면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얘기합니다. 번뇌장을 없애면은 인공의 지혜를 얻고요. 소지장을 없애면은 바로 법공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는 두 가지 공을 모두 정덕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세 가지는 초점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럼 그 공을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공성을 아는 지혜. 이 이제 세소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성유식론에서는 생공, 법공 두 가지 공을 제 풍류로 삼고, 자, 생공은 뭔가 아공이고요. 중생공이라는 거. 법공은 법무와의 공을 얘기합니다. 제 풍류로 삼고, 섭대성론에서는 가행지, 정지, 후족지를 제 풍류로 삼는다. 이 가행의 지혜, 바른 지혜, 뒤에 없는 지혜 이런 걸 얘기해요. 무성의 섭대성론석에서는 무분별의 가행의 지혜는 참된 관찰, 이전에 뛰어난 방편의 지혜를 말하고, 무분별의 지혜는 참된 관찰의 지혜를 말하며, 무분별 후독의 지혜는 이른바 현감변의 모든 세속 지혜로서 각가지 설법 등의 일을 능히 일으킨다. 자, 이게 후덕지락 하는 거는요,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입니다. 중생의 성향이라든지 개성을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지혜를 일으켜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후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현감변의 모든 세속의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법을 쓰라고 하는 것도 전부 후덕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무분별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지를 얘기를 하고요. 가행지는 무분별의 가행의 지혜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해가면서 방편의 지혜를 이제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그 무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의 지혜, 그걸 이제 가행지라고 그러고, 무분별의 지혜를 정지라고 그러고, 뒤에 없는 지혜를 도둑지라 얘기합니다. 좀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성합이 달마 잡지론에서는 세속과 성의를 반연하고 유정을 반연한 지혜는 그 순서대로 큰 지혜에 깨달아 들어가 불법을 이끌어내 불사를 건립하며 세 가지 맡아지는 것이다. 자, 세속의 반연한 지혜, 또 성의를 반연한 지혜, 유정을 반연한 지혜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큰 깨달음에 들어가, 깨달음에 큰 지혜에 깨달아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 불법에 있거든요. 불사를 걸림하는 이 세 가지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어째서 여러 교회에 이런 차이가 있는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앞에 차이가 있느냐니까. 의미 분류는 하나가 아니고 각각 하나의 의미에 응하기 때문에 서로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죠. 육바람일타의 재성의 차이를 간략히 판별하면 성유식론 제9권에서 아래처럼 말한 바와 같다. 육바람일타의 재성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바람일타는 탐욕이 없어 및 거기서 일으켜진 세 가지 업을 재성을 삼는다. 지게 바람일타는 보사기를 받아서 배울 때 세 가지 업을 재성을 삼는다. 인욕바람일은 성냄이 없는 정진으로 살피는 지혜 및 일으킨 세 가지 업을 재성을 삼는다. 정진바람일타는 근면 및 일으킨 세 가지 업을 재성을 삼는다. 정려바람일타는 다만 등지를 재성을 삼는다. 다음 다섯 가지는 모든 법을 결택하는 것을 재성을 삼는다.
이것을 근본지혜, 후덕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갖춘 말하면 그 논소 같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장것 같다.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하죠. 육바른 일단은 각각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 쭉 해본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세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근본 다 한 가지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로 반야 지혜로 다 기결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595페이지 지혜 세 가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첫 번째 세속지를 반영하는 지혜, 둘째는 성의제를 반영하는 지혜, 셋째는 유정을 이롭게 함을 반영하는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유정을 이롭게 반영하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후덕지라고 얘기합니다. 후덕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의제를 반영하는 지혜를 갖다 무분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제를 반영하는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방편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가행의 지혜입니다. 이 가행의 지혜는 참된 관찰 이전에 뛰어난 방편의 지혜를 말하고 하는 부분 있죠. 그냥 참된 이 관찰 이전에 뛰어난 방편의 지혜를 얘기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가행의 지혜죠. 그럼 이렇게 배대를 딱 치면 나오죠.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거는 세속제를 반영한 지혜, 성의제를 반영한 지혜, 유정을 이렇게 함을 반영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소에 나온 거를 딱딱 이렇게 맞춰서 끼워 넣으면은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할 때 법공의 지혜, 인공의 지혜 이렇게 얘기가 두 가지를 공을 모두 정득한 지혜를 또 만일에 딱 배들 치면은요 세속제를 반영한 지혜는 인공에 속하고요. 네? 성의제를 반영한 지혜는 법공에 속하고 또 유정을 이렇게 함을 반영한 지혜는 바로 유정을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장애 다 없애야 되겠죠.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번뇌장을 없앤 것은 인공, 소지장을 없앤 것은 없어진 것은 뭔가 하면 법공, 법무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딱 말이 들어가죠. 됐죠? 야, 그러면 뭐